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자, 간밤에 시장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CPI 지표가 발표가 났는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 역시도 다양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경제 지표 살펴보시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상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다우존스가 0.25%의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역시도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는 최고점을 달성했다라는 그러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CPI 지표 발표가 확실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뒤에 이슈를 통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2년물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조정세를 겪고 있다. 10년물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부분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960달러 선으로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달러 인덱스의 조정세입니다. 자, 이제 달러 인덱스가 100선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제기가 되면서 자, 이게 투자 시장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설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이 간밤에는요 31,000달러 선을 뚫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33,3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자, 이제 마의 31,000달러 선 구간을 뚫어줄 수 있을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잠시 뒤에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큰 변동성 없이 1,87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분위기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은 0.47달러로 크게 변동성 없는 모습이고요. 솔라나 코인이 소폭의 하락세를 겪어서 현재는 2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드릴 라이트 코인과 트론이 현재 쫓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환호하는 분위기였다가 다시 한번 소강 상태에 들어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도 살펴보셔야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들도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의 국회에서 암호화폐 법안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좀 언급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미국의 상원 의원이 암호화폐 법안 내용을 공개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관련한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일단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정치인으로 알려진 한 의원이 이 추진하는 암호화폐 법안에 관한 내용들을 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일단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의 좀 피력이 더 커졌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암호화폐 토큰에 관한 많은 권한을 SEC가 아니라 CFTC에 좀 관할하도록 하겠다라는 법안들이 현재는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제 SEC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위원회이고 CFTC 같은 경우에는 선물거래위원회인데요. 암호화폐라는 자산 자체를 증권보다는 선물 쪽에 더 가깝게 무게를 두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인 권한 자체가 CFTC가 관할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암호화폐 관련한 법안들은 지금 현재 그것이 입법화되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도입니다. 미국의 선거 캠페인이 곧 시작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대선 후보가 누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 시장도 다양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 암호화폐 관련한 법안 내용들 역시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저항 구간 돌파가 실패됐습니다. 다음 예측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항 구간 31,000달러 선 돌파를 실패하면서 앞으로 어떤 단계로 넘어갈 것이냐에 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련해서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립자가 내용을 전해오기도 했었는데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 모멘텀 자체가 정체된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매수하려는 자와 매도하려는 자의 싸움이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이 내용에 따르면은 앞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시점인데 그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3만 1,000달러 선을 뚫어주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사실상 간밤에도 이 CPI 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3만 1,000달러 선 아래로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에는 새로운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기다리고 있는 또 하나의 호재가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간밤에 발표됐었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표가 3%를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게 된 건데 2022년도 최고점 대비해서 그 하락폭도 굉장히 크고요. 하락의 기울기조차도 굉장히 큽니다. 자, 이 부분들 때문에 이제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근원 CPI 지표다라고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CPI 지표도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4.8%로 연준의 2% 목표치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큰 수치이기 때문에 안심할 만하지는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인 시장 분석가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니까 7월 달 연준의 금리 인상은 막을지 못하더라도 9월 금리 인상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좀 반가운 CPI 지표 발표가 났었던 간밤이었습니다. 이것을 또 시장은 어떻게 해석해 갈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오늘 이슈까지 살펴보셨고요. 저는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